지난번에 그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 규칙상에 나와 있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만, 역시 그 절차를 이제 관세청장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관세청 고시가 절차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민원인이나 기업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관세청 고시입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관세청 고시 제6장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심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 수입 물품과 특수관계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입 물품 사전심사입니다. 일반 수입 물품 사전심사. 법 37조 제1항 1호 및 2호에 따라, 이건 법에 있는 거니까,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심사는 별지 12호 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와 제31조 1항에서부터 5호까지 서류를 누구에게? 관세평가 분류원장에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을,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변호사는 대리인이 안 되나 하는 얘기죠. 변호사는 대리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변호사는 무엇이든지 대리인이 되는데, 여기 규정이 관세사를 특정을 한 거냐, 아니 그냥 관세사를 그냥 뭐 변호사는 다 할 수 있고 세무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정한 거냐를 따졌을 때는, 이렇게 특별히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관세사를 독점적으로 이 사전심사를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뜻이 어느 정도 들어가 보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도 이거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이 모든 거에 위임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행정사는 어떻겠습니까? 행정사는 행정부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행정부처에 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하면은 행정사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규정이 참 좀 애매합니다. 여기다 쓰려면 딱 변호사, 관세사 등 이렇게 다 써놔야 되는데, 여기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니까, 뭐 그냥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관세사가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인지, 변호사도 하고 관세사도 하는 것인지 참 애매합니다. 다만 이 조항에 따라서 만약에 관세사만 하게 한다면 변호사 업계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 사전상담입니다. 사전상담. 자,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상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5일 이내 상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 사전심사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알려줄 수 있는 그 부분인데, 이걸 사전상담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등의 자문입니다. 전문가 등의 자문. 관세평가 분류원장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 국세청장 등 유관 정부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세평가 분류원장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 중립적인 관계에 있는 전문가, 관세평가, 법률, 기업회계, 국제조세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문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신청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좀 업체에다 부담을 주는 내용이 되겠죠. 이 자문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참고하기 위해서 자문하는 건데, 이건 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의가 있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하면 중립적 관계 있는 전문가로서 부담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참고를 하는 의견 참고를 하는데 참고를 하고 또 자문을 받는 거 자문을 받는데 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서 자문을 받았으니까 신청인에게 돈을 부담하게 한다. 자, 이항의 전문가는 사전 심사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군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왜 이런 것은 관세법 시행령이나 이런 데로 올라가야 되고 이 고시에서는 뭐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 이거 뭐 고시 위반했다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전문가가. 자, 심사 결과의 통보입니다. 신청을 받은 관세평가 분류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기간 내에 별지 13호 서식의 관세 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 예정지 세관장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통관 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두 군데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전 심사 결과에 받아서 마음에 안 든다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 심사 재심사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 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된 자료 보완, 신청 내용 변경 등 업무 처리 기한에 관한 사항은 0을 준용을 하고 이 별지 서식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심사 변경.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전심사를 받은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세평가 분류원장은 법령의 개정 또는 사전심사 결정이 기초가 된 사실관계 변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결과 통보한 사전심사 결정 내용을 변경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심사죠. 일반심사.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의 수입물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특수관계자 간의 수입물품의 사전심사 신청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신청서를 자료와 같이 여기는 뭡니까? 일반의 경우에는 일반 수입물품은 그냥 평가훈련장에 제출하는데 서류와 함께 본부세관장을 거쳐서 관세평가 분류원장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세관에 먼저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부세관장이 그러면 심사를 해야 되느냐, 여기 거쳐가 심사권까지 있느냐. 왜냐하면 이 심사를 하게 되면은 이거 거친다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 의미는 이 본부세관장이 나중에 이 관할을 하니까 이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뜻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이 조항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법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과세가격 결정 간이 사정신청서, 이거는 특수관계 간의 간이 사전심사, 이 중소기업이니까 좀 적절하게 대우를 해주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21호 소식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간이 심사 신청서를 각호 서류와 함께, 이것도 뭡니까? 본부세관장을 거쳐서, 자,
본부세관장을 거쳐서 관세평가 불주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본부생활 교체하면 경유해가지고 경유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제출하면 이게 가는 그러한 것인지 그러한 것인지는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거쳐서 관세평가 분류원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거치기 전에 이제 또 뒤에 규정하면 사전 상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평가 분류원에 사전 상담을 하고 본부세관장을 거쳐서 가게 하는 거는 절차를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 또는 각각 해당 사전심사의 재심사 신청에 반려에 관한 사항은 이걸 준용합니다. 다만 법에 재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라 하면 28호 서식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 의견서를 통보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법 37조 2에 따라 관세와 국세의 사전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전 조정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상당히 그러면 국제사전 신청하는 경우는 여기는 본부생활을 안 거치고 바로 평가분류원장에 제출합니다. 본부생활을 안 거칩니다. 규칙 제7조 10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신청 서류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신청 서류입니다. 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031조의 3 제1항의 서식에 따라 사전 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별지 23호 서식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사전 조정 적정 여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이제 사전 상담이 있습니다. 제45조에 따라 사전 상담을 신청하려는 자는 자, 이건 누굽니까? 여기는 이 일반 물품은 관세평가 분류원장인데 본부세관장입니다. 본부세관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본부세관. 자, 본부세관장은 상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결정은 평가분류원장이 하는데 상담은 본부세관장이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본부세관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는 뜻인가요? 이거는 그 사전 상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같이 관세평가 분류원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의 사전 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관세평가 분류원장으로 봅니다. 사전 신청. 자, 이건 45조에 따라서 사전 심사를 신청하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심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심사는 평가분류원장에 신청을 하는데 사전심사 신청서는 평가분류원장에 제출을 하는데 사전심사는 지금 누가 합니까? 본부세관장이 검토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본부세관장. 그래서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대상인지 여부,
신청 대상 물품별 구체적인 정보, 신청인이 특수관계 사전 심사를 받고자 하는 가격 결정 방법의 구체성, 당초 가격 결정 방식과 특수관계 사전 심사 신청한 방식의 비교. 이거를 이제 본부세관장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본부세관장은 검토 결과 신청 내용이 사전 심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완 기한을 3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세관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역할을 이제 본부세관장이 하는 거죠. 제45조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이 반려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평가 분류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세평가 분류 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사실을 검토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내용이 사전심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 지금 그 사전상담을 본부세관장한테 하고 신청서를 본부세관장이 받았기 때문에 현재 그 평가분류원장에게는 이 신청서가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여기 보면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본부세관을 거쳐서 신청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본부세관의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본부세관장이 이 신청 구비 서류를 검토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사전상담도 본부세관장이 했고 사전심사도 본부세관장이 하기 때문에 이 신청서가 아직은 거쳐서 평가분류원장에게 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어찌된 영분인지 관세 평가분류원장이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내용이 사전심사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사실을 검토하여 반려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제 등장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해석 등을 위하여 신청인이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충 설명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협조를 얻어서 5근무일 이내에서 현장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5근무일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 시행규칙이겠죠. 제출 서류, 시행령, 보완자료, 그 다음에 윗자료를 심사 결과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해서 수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제6항에 따라 수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당초 신청서 내용 중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수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전심사를 중단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이나 사실 확인에 대하여 거부, 방해 또는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신청인이 수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수정 신청한 내용이 불합리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 그러면 관세청장에게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가분류원장이 통보하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신청 물품의 수입 신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에게 사항부터 10항에서 10항까지 정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우리가 그 평가분류원장이 4항에서 10항까지 정한 자료를 본부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볼까요? 4항 볼까요? 4항. 여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하는 일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던 모든 일들을 본부세관장에게 4항부터 10항까지의 정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신청 물품의 신고 가격, 과세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을 산출하는 이 방법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방법도 본부세관장이 검토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가 철회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철회 사실을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건을 검토했던 본부세관장, 통관지 예정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본부세관장한테 모든 권한을 지금 이 검토하는 권한을 전부 다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공식적으로 위임을 해야지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공식 검토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법 체계는 위임을 이 업무를 평가분류원장의 업무와 본부세관장의 업무가 조직규범상에 나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평가분류원장이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체제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전심사 결과 통보입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정한 기간 내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가산 또는 공제 요소 해당 여부, 과세가격 결정 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검토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검토 의견을 통보받은 자는 검토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서면 제출했는데 이 결정을 했는데 우선 검토 의견서를 보내죠. 그러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하는 경우, 나 이거 동의를 못한다. 동의를 안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의견서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고서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된 자료 보완, 신청 내용 변경, 검토 의견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요 위에 있는 항을 적용을 합니다. 다만 검토 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로 제출하였으나 검토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재심사를 여기서 이제 검토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신청이 재심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때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철회된 것으로. 이거를 이제 관세청 당국이 되겠죠. 이 평가분류원하고 본부세관에서 방법을 결정하면
이 제출한 신청인이 이 일을 나는 그거 적용하기 싫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세의 경우 정상가격처럼 협상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세가격은 이 일방법에서 육방법까지 그 중에 하나로 결정하는 주체가 관세청입니다. 검토 의견서를 서로 놓고 의견을 제출받고 하는 절차는 과연 이것이 물론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자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해 주겠다 하지만 서류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또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상당히 이 제도를 이제 실효성이라든가 하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서를 통보받은 자가 기한 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는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관세평가 분류원장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사실을 해당 사전심사건을 검토했던 본부세관장과 통관 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과입니다. 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이제 여기는 보면 요청한 것이 이제 이미 여기서 이제 업무로 이제 정착을 한 거죠.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를 따릅니다.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해당 사전심사건을 검토했던 본부세관장과 통관 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합니다. 제1항의 신청 결과가 신청 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인이 심사 결과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관세평가 분류원장은 특수관계 간이 사전 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과 거래 내용의 특성에 따라 심사기간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세청장과 협의해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례보고서의 제출입니다. 법에 따라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7호 서식의 연례보고서를 제47조 제11항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한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당해년도 연례보고서를 차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사전심사 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 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 과정.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 내역. 그 다음에 사업 연역, 사업 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별 가격 산출 방법입니다. 주요 매입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처별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성성 검토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본부세관장이 연례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본부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원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이런 자료를 제공 안 하겠다는 방침을 세울 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국내 수입자는 어려움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라 연례 보고서를 제출받은 본부세관장. 자, 여기서 보면은 연례 보고서는 평가 분류원장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본부세관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세관장. 그리고 본부세관장이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제1항에 따라 연례 보고서를 제출받은 본부세관장은 그 연례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교부받은 사전심사 결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 신고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세평가 분류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본부세관장은 연례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7조의 규정에 따라서 준용하여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부세관장은 연례보고서 검토 결과 어느 하나에 해당할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평가 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사전심사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관세평가 분류원장은 통보된 사전심사 결정서의 문구 명확화, 단순 품목 추가 등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 분류원장은 과세가격 사전심사 내용을 취소, 철회, 변경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본부세관장과 통관예전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입니다. 0에 따라서 사전심사 결과 적용기간의 연장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서류와 함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연장 신청은 본부세관장에게 하는 겁니다. 관세평가 분류원장에게서 통지서가 왔지만 신청서는 본부세관장에 제출합니다. 본부세관장은 그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연장 승인 여부에 관한 검토 의견을 관세평가 분류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통보하면은 관세 분류원장은 연장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그럼 서류가 전부 다 이제 평가분류원장에게 검토 의견과 함께 송부가 되겠죠. 그러면 평가분류원장은 연장 사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세조사와의 관계입니다. 법에 따른 관세조사는 사전심사 신청에 의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지하기 전에 신청인이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심사가 신청이 좀 빨리 되면 통지하기 전이죠.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지하기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관세조사 유예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조사의 유예를 요청받은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동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유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관세청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로 인해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한하여 정기 관세 조사를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당히 많은 그 조문이 있습니다. 50조, 지금 45조부터 이건 특수관계자니까 이걸 따지고 보면 42조, 40조인데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일반 수입 물품의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이 40조 1항에 따라서 의견 참고할 수 있고 하는데 이 특수관계자도 이게 같이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특수관계자도 여기 42조 전문가자 40조 요 일반 수입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특수관계에 대한 사전심사도 이렇게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에 관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심사는 사전 상담을 해야 되고 또한 특수관계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에게 사전심사를 거쳐서 관세평가 불지원장에게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